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클래스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뭐 프라이빗 퍼블릭 같은 이런 접근 제한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디폴트 접근 제한자는 뭔지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텍티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여기 앞에 메서드나 변수 앞에 프로텍티드가 붙은 거는 그 같은 패키지 안에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패키지라면 이제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쓸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디폴트라는 게 이제 뭐 따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그냥 디폴트 접근 제한자예요. 자바에만 있는 개념이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프로텍티드랑 마찬가지로 같은 패키지 안에서는 쓸 수 있지만 다른 패키지에서는 못 쓴다. 뭐 그런 이야기 했었고요. 그래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버라이딩. 자, 오버로딩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메서드가 있는데, 이 메서드 이름이 겹쳐도, 매개 변수의 개수나 매개 변수의 타입이 다르면, 지금 요 getRandom 얘들은 전부 다 다른 메서드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변수 쓸 때 이렇게 못 쓰잖아요. 이렇게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안 되잖아요. 변수에서 이거 안 되죠. 이름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메서드에서는 이걸 허용해 준다는 거죠. 이름이 똑같아도 이 매개 변수가 다르면 이거는 그냥 다른 메서드라고 치는 겁니다. 박지선님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한영빈 이해했어요? 오버로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오버로드라는 게 뭐 뜻이 있었는데 뭐 적재하다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왜냐면 뭐 자꾸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초과 적재래. 초과 적재. 어. 초과 적재라는 겁니다. 근데 뭐 오버로드라고 말하기도 하네. 오버로딩 이렇게. 음. 그래서 어쨌든 메서드가 이렇게 있는데 초과해서 적재하는 거예요. 어. 이게 그 C 언어 같은 경우 참고로 이거 안 돼요. C 언어에서는 이거 안 됩니다. C 언어에서는요. 그러니까 함수 이름이 겹치면 그냥 안 돼요. 근데 자바 같은 경우나 C샵에서는 그게 됩니다. 허용해줘요. 이름이 겹쳐도 매개 변수만 다르면 얘는 그냥 이름이 다른 거랑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오버로딩이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의 생성자에서도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클래스의 생성자라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가 암묵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내가 이게 뭐 생성자 하나 이렇게 딱 만드는 순간 얘는 싹 없어지고요. 없어지고. 그리고 생성자 자체가 오버로딩이 돼서 뭐 고객의 뭐 이름만 등록하고 싶다. 아니면 뭐 고객의 이름이랑 나이만 등록하고 싶다. 그러니까 등록하는 시점에 뭐 이름을 알고 등록해야 된다. 아니면 이름이랑 나이를 알고 등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지금 이 펄슨 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 고객의 이름, 나이, 성별, 주민번호, 여권번호 이 5개 중에 뭐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무 정보도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이 안 되고 뭐 최소한 이름은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성자 자체도 오버로딩이 된다라는 거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그 상속하는 거 이제 상속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했었어요. 상속하는 거는 이렇게 뭐 버드라는 뭐 클래스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상속받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이 크로우는 버드가 갖는 컬러, 하이트, 네임 속성도 갖고 있고 플라이 속성도 갖고 있고, 그와 동시에 여기 뭐 사냥하는 거, 그 다음에 우는 거 이걸 또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크로우 같은 경우는 버드에 있는 이름이라든지 뭐 컬러라든지 아니면은 뭐 높이라든지 뭐 그 까마귀의 크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임, 컬러, 하이트 이런 것들이 버드 안에 있는 건데 이 크로우는 버드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런 버드 안에 있는 이런 메소드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텍티드가 붙은 애는 이제 버드를 상속받은 애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펄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생성자가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이 펄슨을 상속받은 티처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가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빨간 줄이 뜬다고요. 왜? implicit 구현해야 돼요. 슈퍼 조상 컨스트럭터 그 생성자. 그러니까 implicit 구현하라. 슈퍼가 뭐예요? 조상. 컨스트럭터 생성자. 그러니까 이제 조상 클래스의 생성자 펄슨 이게 undefined. 그러니까 이렇게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가 undefined 없대요. 그래서 기본 생성자로서 게 없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must 반드시 define an explicit constructor. 네, must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알고 있죠. 영어 시간 배우잖아요. 뭐 have는 꼭 해야 된다. must는 뭐 죽어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영어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슈퍼 이렇게 네임 요거는 이제 그 조상 클래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클래스를 의미하고요.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public person string name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발런티어 가지고 여러 이제 생성자를 만들어 봤는데요. 생성자 여러 개 만들어 봤어요. 여러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이렇게 이제 생성자 하나 만들었어요. 생성자 하나 만들었으면은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가 사라지는데 아무 정보 없이도 일단 봉사자니까 등록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를 내가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생성자 이렇게 두 개가 오버로딩이 된 겁니다. 매개 변수 없는 거, 매개 변수 있는 거 오버로딩 됐고 매개 변수 없는 거, 매개 변수가 스트링인 거, 매개 변수가 인트인 거 이렇게 오버로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네 두 개를 구분할 방법은 없어요. 여기 첫 번째에다가 뭐 남성 넣고 여기다 세르게이 이렇게 넣어도 사실을 구분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딱 이름만 어떻게 좀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는 뭐 성별만 집어넣을 수 있도록 어떤 예외 처리가 좀 필요하겠죠. 뭐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숫자만 있으면 얘는 몇 살이다. 뭐 텍스트만 있으면은 이건 나이다. 아 이거 이름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요건 안 돼요. 이렇게 넣는 건 안 됩니다. 왜냐? duplicate 메소드래요. volunteer string. 네, 여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세요. 왜냐 얘네 둘 다 똑같이 스트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성별 같은 경우에는 뭐 불 타입을 쓴다든지 뭐 또 다른 타입을 써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죠. 남성 아니면 여성 이렇게. 요새는 뭐 성별이 남성 아니면 여성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면은 뭐 욕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뭐 아예 뭐 젠더 이렇게 클래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타입을 좀 다르게 정의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발런티어를 가지고 한번 뭐 생성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안 해봤으니까. 자, 여러분 다들 이클립스 켜셨죠? 우리 그 어제 했던 이 프로젝트 안에서 계속 작업할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src 부분에 마우스 우클릭
U 가서 패키지 간 다음에 자바 스터디 07 언더바 뭐 테스트 컨스트럭터. 자, 테스트 컨스트럭터 하고 그래서 뭐 테스트 클래스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체크하시고 여기다 이제 발런티어를 적습니다. 자, 발런티어 쓰고 임포트 하시고 V1은 new 발런티어 괄호 열고 닫고 할 수 있고요. V2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35세 이름 모를 35세의 봉사자가 되는 거고 아무 정보 없는 봉사자예요. 그리고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세르게이 너는 오늘부터 세르게이요. 이렇게 자 이름만 파악된 봉사자고요. 아니면 이제 뭐 여기서는 뭐 또 다른 것도 있겠죠. 이렇게 괄호 이렇게 열어서 보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아예 아무 정보 없는 경우, 나이만 아는 경우, 이름만 아는 경우, 뭐 나이랑 성별만 아는 경우도 또 있겠죠. 뭐 남성, 나이랑 성별만 파악되었고요. 뭐 V5 이렇게 하면은 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성별이랑 이름이랑 성별만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네임 젠더라고 돼 있지만 사실 여기다가 남성 세르기 이렇게 넣어도 구분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잘 만들어야겠죠. 그얘 같은 경우 이제 전부 다 파악이 된 거죠. 뭐 이름, 뭐 세르기, 남성 이렇게. 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생성자가 지금 총 6개가 나왔죠. 6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발런티어라는 생성자 같은 생성자지만 이 매개 변수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가 이게 무수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뭐 스트링 먼저 오게 하고 뒤에 숫자가 오게 할 수도 있어요. 없으면 만들면 되고. 여기 이미 있네. 그 이름이랑 나이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세르게이 이렇게. 총 7개의 생성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영배님 이게 뭐라고요? 오버로딩이에요.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오버라이딩. 자, 오버라이딩의 경우에는 이 조상 클래스에 어떤 특정한 메서드가 있어요. 특정한 메서드가 있는데 이제 그 메서드를 다시 구현한 거예요. 일반적인 요리사가 메인 메뉴 요리 맛보고 메인 메뉴 요리를 하는데 이제 스타 셰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란한 조명과 함께 요리를 하고 그리고 맛보는 것도 그냥 맛보는 게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맛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홈 셰프, 그러니까 집 요리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요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스트 하는 것도 그냥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홈 셰프 같은 경우는 셰프와는 다르게 푸드 세팅, 그러니까 음식을 세팅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요리사들을 요리를 한번 시켜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성 같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왼쪽 부분에는 인터페이스 아니면은 조상 클래스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그거를 이제 구현한 클래스 혹은 자선 클래스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를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이 셰프에는 없고 홈 셰프에는 푸드 세팅 같은 거 쓰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인스턴스가 홈 셰프로 되어 있는지 체크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 변환한 다음에 쓸 수 있다. 이겠고요. 그리고 인스턴스라는 거는 얘를 인스턴스라고 하기도 하고 요거를 인스턴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요게 인스턴스입니다. 요게 인스턴스예요. 그러니까 new 키워드랑 생성자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인스턴스가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리뷰를 한번 쭉 해봤는데요.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이제 리뷰를 해보시면서 좀 쉬었다가 이제 다음 내용들 추상 클래스, 뭐 클래스 메서드, 인스턴스 메서드, 그리고 인터페이스, 그리고 맵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JSP 내용 진행할게요.